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조경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퍼블리시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베이스드 힛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발표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병현님, 주철님, 희재님, 재환님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기존의 이미지 분야에서 CNN 모델은 모델의 설명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즉 캠을 이용하여 히트맵을 그리는 방식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이용하여 히트맵이 기존의 히트 이퀘이션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점을 착안하여 힛 이퀘이션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존의 힛 이퀘이션은 위치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인풋으로 받는 온도에 대한 함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에 대한 스티디 스테이트 컨디션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히트맵을 2D 아이스트로픽 라플라시안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어나이소로 라플라시안을 바꿔서 캠과 같은 비등방 히트맵을 모방하도록 합니다. 어나이소를 관장하는 매트릭스 S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호리즌탈 방향과 벌티컬 방향으로 나누도록 하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X, Y축의 이계도 사이의 관계를 인코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플라시안을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심플리파이합니다. 각 엑시스에 맞는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파이나이트 디퍼런스에 대한 미분계수 행렬을 만들어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 메소드를 바탕으로 레이턴트 피처에 대해 2 곱하기 2로 분할하여 즉 쿼터 블락으로 나누어 마스킹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최근에 퍼블리시된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랑 비교했을 때 4가지 정도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레귤러한 마스킹, 더 간단한 리니어 프리딕션, 그리고 효율적인 CNN 모델링, 그리고 익스플리시트하게 A와 B 행렬을 학습하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차이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최근 SSL에서 훈련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메소드를 컨트라스티브 러닝,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인포엔시를 활용하며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은 행렬 연산을 통해 크로스 코릴레이션 로스를 활용하고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은 이미지의 패치 단위에서 마스킹하여 리컨스트럭션하는 학습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이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인트로덕션에서 거의 다 설명한 내용인데요. 히트 이퀘이션은 보통 1차원 변수의 온도에 대한 값을 구하도록 하는데 해당 메소드에서는 1차원 변수가 아닌 레이턴트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다차원 변수로 확장합니다. 캠과 힛 이퀘이션이 유사하다는 모티베이션을 통해 2가지 가정을 세우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주얼 오브젝트의 피처맵은 스무스하고 힛 이퀘이션에 지배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대응하는 피처 인코더는 레이블 없이 힛 이퀘이션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뉴럴 네트워크의 대부분은 피처들끼리 콜레이트 되어 있고 후자는 피처를 따라 힛 이퀘이션을 결정하는 비주얼 오브젝트의 쉐입 앤 텍스처 어나이소피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단일 채널의 스파셜 아이스트로피의 성질을 띠는 힛 이퀘이션과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힛 이퀘이션의 온도를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벡터로 확장하고 타임 디펜던스를 제거하여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따라 어나이스트로픽으로 확장하고 디렉션에 따라 디커플링한 이후에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레이턴트 피처에서의 힛 이퀘이션을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이용하여 피처 벡터에서의 다이렉션 간의 변화율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또한 코너 방향과 센터 방향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향, 다이렉션을 2가지 방향이 아닌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학습을 잘 될 수 있는지 실험합니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포머를 인코더로 사용하였고 프레딕터는 512차원으로 내리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디코더는 트랜스포머 블록을 사용하는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랑 다른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큐비히트는 선형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여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하여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와 차별화되며 레귤러한 마스킹을 가능하게 하며 심플리한 프리딕션을 가능하게 해서 효율적인 CNN 기반의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는 것이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새로운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을 제안하는데요. 기존의 리니어 프로빙은 디멘션에 민감하고
넌리니어 피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은 리니어, 넌리니어를 다 다룰 수 있고 파인 튜닝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다양한 태스크를 적용하도록 하고 각 태스크에 대해서 프리즈시킨 뒤에 디코더만 학습시키는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디코더는 에버리지 풀링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하고 디텍션은 2개의 DTR과 1개의 레티나 헤드를 사용하는 디코더를 구성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테이블 1은 리니어 프로빙 결과에 대해서 저자가 인코더로 사용하는 모바일 포머의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테이블 2는 저자가 제시하는 큐비트에 대해서 코너와 센터를 2개 다 사용했을 때, 즉 멀티스케일 성능이 가장 좋았음을 보였고 또한 다이렉션에 대해서도 실험하였을 때 8가지 방향에 대해서 성능이 제일 좋았지만 2가지 방향만 쓴 모델에 대해서 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2가지 방향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른 학습 방법론과 인코더에 대해서도 이미지 내 파인 튜닝을 검증하였을 때도 큐비트의 성능이 제일 좋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저자가 가정했던 아이스트로피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 다이렉션마다 학습한 행렬의 스펙트럼 에너지, 즉 고유값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한 시그마 값에 대해서 레시오를 비교했을 때 학습을 진행할수록 값이 내려가는 것을 관찰하였고 어나이소로 학습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디텍션에 대해서 디코더는 고정하고 프리트레인 메소드를 큐비트와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도 큐비트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DTR 베이스드 메소드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하였을 때는 다이노의 성능이 더 좋았지만 멀티플라이 플러스 애드, M-as에 대해서 2배 이상 연산수가 적기 때문에 저자의 모델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코 V2랑 비교했을 때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했을 때 극단적인 차이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큐비트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에 대해서 전부 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태스크 아그노스틱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는 디퓨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에서 노이즈의 경로를 따라 노이즈 디퓨전을 연구하며 큐비트는 디퓨전과는 다른 유형으로 2D 스페이스에서 피처 벡터의 시멘틱 힛 이퀘이션을 연구합니다. 이 둘은 유사한 점이 존재하는데 시그널의 함수로서 디퓨전 레이트를 학습하며 디퓨전 모델은 스텝 T에서 노이즈 입실론의 XT를 함수를 모델링합니다. 이와 반대로 큐비트는 리니어 이퀘이션을 사용하여 피처에 대한 체인지를 모델링합니다. 큐비트도 한계점이 역시 존재하는데요. VIT 모델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커터블락은 한 피처 맵에 대해서만 모델링하는 반면 VIT는 모든 피처에 대해서 모델링을 수행하므로 큐비트가 모든 토큰에 대해서 볼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큐비트는 단일 변수에 대해서 고차원의 레이턴트 피처 벡터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간단한 심플리피케이션으로 새로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수행하여 리니어 프레딕션까지 수행을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실험들로 스트롱 태스크 아그노스틱한 인코더를 설계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